자원의 권력화가 되고 있어요. 자원 무기화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근데 석유가 왜 유독 그쪽에 많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질학적 로또예요. 물류망이 사실상 거의 중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84억 5천만 명이라는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끝장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원시 시대로의 기원입니다. 변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사연입니다. 옷과 플라스틱, 자동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 다른 물건들 같지만 어느 한 자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생활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드림님 어서 오세요. 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금술 주제에 이어서 또 뵙게 된 경희대 화학과의 하상수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4개월 동안에. 네. 추운 겨울이었지만 네. 열심히 그 유튜브로 이플랭크도 보고 감사합니다. 공부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또 따뜻해진 계절에 다시 뵌 만큼 오늘도 좀 활기차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어떤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 나눠볼 그 주제 키워드는 바로 석유입니다. 사실 석유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동 사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도 하고 닫겠다고도 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일 이제 가격이 많이 움직이게 된 게 아무래도 석유잖아요. 그만큼 석유가 이제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움직였는데 정확히 일단 석유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랑 결합된 화합물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 우리나라 공룡들은 뭐 했냐. 도대체 왜 여기 안 묻히고 딴 데 가서 묻혔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석유는 뭐 공룡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그런 자원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석유의 원 물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플랑크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살던 바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바다가 이제 육지가 되고 퇴적이 되고 그 퇴적된 공간에 열과 압력이 가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석유는 과거 생물의 사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석유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은 영역에 저 곳곳에 다 활용되고 있죠. 지금 이거 석유로 만들었죠? 네, 그렇죠. 플라스틱. 그다음에 제가 어제 배달시켰던 배달 음식도 다 플라스틱에 담겨서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님도 여기 바르신 화장품도 사실은 석유화학의 원료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레놀 뭐 그런 약도 사실은 석유화학 산업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도 석유화학이고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 원료 재료들 같은 것도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거라서 거의 뭐 인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뭐 모든 물건을 정말 봐도 다 석유가 조금씩이라도 다 활용이 됐을 텐데 근데 자원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 석유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고 많이 활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차 에너지 소비의 그 82%가 지금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합친 게 55%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그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뭐 무게 단위당 나오는 에너지 또는 부피 단위당 나오는 에너지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부피로 생각을 하면요. 나무의 그 에너지 밀도에 비해서 석탄이 2배가 높고요. 석유의 한 종류인 등유는 석탄보다 1.5배가 높아요.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더 적은 양을 써도 된다는 거고 똑같은 양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액체라는 그 편리성. 액체가 왜 그 유리한 점이냐? 네. 펌프하고 파이프 라인만 있으면요, 그냥 뽑아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부가 땅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네. 거기 파이프 넣고 펌프 올리면, 네. 그다음에 액체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갖춰지니까 얼마든지 운반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원래 석탄, 철도 엔진의 열기관에 석탄을 처음에 이용을 했는데, 예전에 석탄 원료를 밖에서 삽으로 퍼서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액체인 석유를 정밀하게 분사할 수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화가 됐어요. 자동차니 뭐 비행기니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면서 발전을 했어요. 좀 전에 뭐 플라스틱 말씀하셨지만, 이게 석유를 단순하게 태우는 게 아니라 무한한 그 변형이 가능한 범용성. 석유는 사실 온갖 종류 탄화수소의 혼합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분별 증류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LPG니 휘발유니 나프타니 경유, 등유, 중유 끓는 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특히 나프타 같은 거를 열분해라고 합니다. 고압에서 열로 쪼개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런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거든요. 이 플라스틱을 단위체를 이용을 해서 고분자로 만들면 이 길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성질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인간이 사용한 소재들 생각하면 돌, 금속, 면 같은 의류, 그게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석유로 만든 제품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석유는 연료이자 재료인 거예요.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유 덕분에 우리가 석유의 덕을 보는 것도 많고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잊을만 하면 나온 얘기가 석유 고갈되고 있다. 저희 금 때도 맞아. 약간 이런 남은 매장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석유가 실제로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석유 계속 고갈될 거다, 아껴 쓰자, 없어진다. 네. 에너지 절약 뭐 남았다. 이러고 그랬는데, 이건 뭐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언젠가 고갈되겠죠. 쓰다 보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왜 40년 전에도 40년, 50년 남았다고 그러고 지금도 40년, 50년 그건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피크오일.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그 생산해내는 석유 양이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떨어질 거다. 뭐 그다음에 매장량 정의도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원시 매장량, 가채 매장량, 확인 매장량, 뭐 이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옛날에는 한계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성 등에 의해서 채굴을 못했던 것도 석유가 올라가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지금 심해 유전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장량 자체가 자꾸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 40년 동안 항상 40-50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한계가 뭐 올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상상은 석유가 사라지면, 우리 석유 쓸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만 봐도 너무 쓰이는 그 사용처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석유가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탑5 5위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꼽으신 변화 5위는 뭔가요? 예, 그래서 5위는요, 사실 고민하다가 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대체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제가 꼽았습니다. 석유가 지금 1차 에너지원의 거의 55%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어지면 당연히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죠. 뛰겠죠. 예, 에너지 위기가 네. 되니까 비싸지겠죠. 그리고 석유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같은 얘기긴 합니다. 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석유가 기후위기나 환경오염에 있어서 원인 물질이거든요. 이 네. 석유를 태우고 또는 가공하면서 나오는 공해 물질, 네. 플라스틱도 사실 석유의 그 변환물이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지구는 강제로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석유 우리가 쓸 수 없게 되면 혹은 고갈될 상황을 가정했을 때 좀 제일 우리가
개발하고 앞으로 이만큼 활용하기 좋은 대체 에너지원은 좀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를 꼽을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 네. 게요.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석유에 지금 이렇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원의 권력화가 돼 있어요. 뭐 아까 제일 처음에 호르무즈 뭐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위기가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석유가 물러난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에 의존할까? 저는 어벤져스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럿이. 이제 분산화시키는 거예요, 네. 에너지. 일부 인공태양, 일부 석탄을 풍력, 수력 뭐 등등등 여기에 의존하는 시스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이 에너지가 전기로 통합이 돼야 될 거예요. Elect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집에서 그 가스로 가스레인지 쓰는 게 아니고 인덕션 같은 거 쓰고요. 아니면 전기 자동차 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는 어벤져스가 되는 게 좀 더 건강한 구조일 수는 있겠네요. 권력화 측면에서 보면. 과학드림님의 5위 바로 저요? 들어볼게요. 저는 뭘 할까 하다가 물류망 붕괴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기차는 있잖아요. 네. 전기로 가동하는 석유 없이. 근데 이제 물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항공기랑 선박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전기로 못 가요. 왜냐면 배터리를 다는 순간 일단 항공기 너무 무거워서 못 뜨고 그다음에 이 배 같은 경우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석유로 가거든요. 항공유나 뭐 벙커CU 해가지고 이 항공기나 배는 아직까지도 석유를 태워서 운항을 하는데 석유가 사라진다? 이 해외 배송 없어진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네, 알리 못 쓰고, 네. 네, 태무 못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석유가 없어지면 물류망이 사실상 거의 중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해외 배송 안 되면 네. 완전 한식만 그렇죠. 거의 그 우리의 재료에 네, 더 우리의 의존하게 재료 되겠네요. 신토부리로 그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화가 되죠. 완전 로컬이죠. 네.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는 오히려 그렇게 돌아갈 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식량도 문제예요. 그 농약 같은 거 치잖아요. 근데 농약도 석유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그것도 석유 화합물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농약을 못 친다? 거의 농업에서는 끝이라고 봅니다. 예. 그 무농약도 한계가 있지 해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원시 그런 시대로의 기환입니다. 변하겠네요. 네. 바로 그럼 4위 들어볼게요. 교수님의 4위 뭔가요? 식탁의 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약 말씀하셔가지고 네, 농약의 3대 원소가 질소, 인산, 칼륨 요 세 가지인데 인산, 칼륨은 광석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질산은요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퇴비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농약으로 비료로 쓰고 이랬던 거죠. 프리츠 하버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프리츠 하버가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법을 개발했어요. 이거는 아직도 그 하버 보시법이라고 해서 아직도 화학공학 쪽에서 네, 쓰이고 들어봤어요. 있어요. 그만큼 인류 식량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암모니아, 질소 비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질소 비료를 탄화수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네덜란드는 땅도 작고 사실 뭐 우리 튤립이나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 2위국입니다. 그 작은 나라. 들어봤어요. 네. 왜냐? 온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비닐 하우스 뭐 생각하시죠?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그 온도 맞추는 거 석유 난방 시스템이고요. 지금 그 네덜란드의 그 온실 시스템은 한마디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석유 에너지를 농작물의 칼로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석유가 없어지면 그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유럽 상추 맛있는데. 유럽 상추가 진짜 아,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일단 따로 구분해서 먹어본 적은 때깔이 없어요. 달라요. 그럼 네. 그것도 이제 만나보기 힘들어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석유가 없어지면. 석유가 없어지면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마 인류 입장에서는 제일 심각한 지금 84억 5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 인구를 지탱하려면요 석유 없으면 석유 거의 없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식량 위기 측면에서도 그렇겠네요. 그럼 과학드림님의 4위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그 의약품이나 공중보건의 붕괴를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의료산업 쪽인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주사기 플라스틱이잖아요. 맞다. 주사기 못 만들죠? 수액 맞을 때 팩 있죠? 네, 그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닐 아, 합성 네. 수지니까 플라스틱이겠죠? 그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그 약 같은 것도 다 네. 석유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석유화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아까 원시 시대로의 기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식물에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약초 시대로. 네, 그러면 이제 약초 캐러 다니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석유가 우리 지금 편리함 위주로 아까는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생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수님이 꼽으신 3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플라스틱 그 의료 위기 제가 선정한 2위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금 당황해서 어떻게 그래요? 하지 했는데 대박. 그 조금만 제가 설명을 더 덧붙이면요. 네. 일회용 주사기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오토클레이브라고 살균 소독법이 있어요. 고온 고압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균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균은 가능한데 바이러스까지 제거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의료 쪽은 예를 들어서 인공 심장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 또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으면 의료 시스템의 큰 한 축이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드림님의 3위 들어볼게요. 저는 아스팔트 인프라 붕괴요. 우리 도로 아스팔트요?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원유를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 원유의 찌꺼기. 그게 아스팔트로 쓰거든요. 아,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스팔트가 없는 곳이 있을까? 인류 문명 사회에 없죠, 거의. 네. 없죠. 거의 아마 시골길 곳곳에도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근데 아스팔트라는 게 아주 단단하긴 한데 결국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부서지고 쪼개지고 네. 막 싱크홀처럼 붕괴도 되고 하잖아요. 보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를 네. 하잖아요. 근데 석유가 없어지면 보수할 아스팔트가 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망가져도 네. 꼼짝없이 써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산업도 문제지만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를 만들 때 굉장히 고온의 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고온의 열을 생산하려면 석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시멘트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많죠. 이거를 만들 수 없게 돼 버리면 뭐 건축 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일상에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어쨌든 그 보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불가능해지면 네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싱크홀 같은 것도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거를 보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뭘로 보수할 수 있지? 철판을 깔아야 되나? 그러네요. 네. 아니면 다시 돌을 쓰는 그러니까요. 사회가 네. 오거나. 그래서 그러면 돌을 또 어디서 가져오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뭔가 의료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위협으로까지도 네, 우리한테 맞아요. 결국은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3위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너무 무섭지 않게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또 이렇게 좀 공포심이 또 생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꼽으신 2위, 석유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2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2위는 사실 그 과학드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통망 도로 그거여가지고 제가 추가해야 할 게 몇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겹치니까 똑같아가지고.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네. 그 석유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그때 당시에 역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역청은 지구 표면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 휘발유나 뭐 LPG 같은 건 다 날아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커멓고 끈적끈적하고 뭐 바세린 로션 같은 그런 기름 덩어리죠. 그 이름이 석유가 된 것도 돌기름이에요. 기름 덩어리는 돌인 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벽돌 쌓을 때 뭐 이 다리 난간 같은 거 만들 때요. 그 접착제로 쓰기도 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는 그 방수제로 썼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시멘트 말씀하셨는데 시멘트하고 모래자갈, 물 적당히 섞으면 그게 콘크리트가 되거든요. 네. 그 시멘트를 못 만들면 콘크리트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층 건물도 없어지겠죠. 고층 건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물리하고 관련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인류가 어떻게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느냐. 열 팽창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질에
물질에 열을 가하면 이게 늘어나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요, 열 팽창률이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콘크리트에 뼈대로 철근을 박으면 같이 열 팽창하기 때문에 네.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네. 크래킹이 안 생겨요. 신기하다. 굉장히 그런 신기합니다. 원리가. 네, 예, 어떻게 예. 두 개가 딱 그 오. 식물 좋아하시는 분이 화분이 자꾸 깨지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네.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시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 경위로 예. 발견된 거예요? 이 그 100층짜리 건물이 화분에서 시작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석유가 사라지면 이제 고층 건물도 지금 있는 게 끝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오는 수많은 이 물질뿐 아니라 인프라들이 다 이제 여기서 성장을 거의 맞아요. 멈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럼 과학드림님이 꼽으신 2위. 저요? 저는 네. 패션 산업의 종말이요. 아, 우리의 옷들이. 네, 보통 옷이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성분이 뭔지 보잖아요. 네. 성분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폴리에스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많은데 그 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뭐 나일론 같은 거, 스타킹 없어지고요. 비닐 소재 옷들 다 없어지고, 패딩 만들 때도 그 솜털 바깥에 이렇게 비닐 소재류가 덮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지고, 거의 이것도 원시 시대로 원시로 돌아가는. 털옷이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어쨌든 우리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석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 수 없다면 천연에서 재료를 구해와야 되는데, 뭐 양에서 재료를 구해오거나 아니면 식물, 뭐 목화 같은 면화, 실크, 맞아요, 실크, 이런 음. 것들도 다 어쨌든 천연에서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지나 목장을 만들려면 나무들을 다 베야 될 텐데, 그러면 패션 산업이 종말과 함께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작지를 만들 거고, 그러면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질 거고, 그럼 또 이렇게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이 프랭크이기에 가능한 이 네. 상상의 무한한 확장. 항상 결말은 자멸이야. 그러네요. 다 이제 다 같이 망하는 네. 그런 결론으로만 자꾸 네.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2위까지 들어봤는데 두 분이 꼽으신 대망의 1위가 뭘지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석유가 사라진다면 1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위는요,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네. 국제적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대변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기존의 이 석유 등 천연가스 때문에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몰락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나 아니면은 이 대체 에너지 개발의 어떤 그 기술을 선점한 나라들이 이 새로운 어떤 권력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1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단을 많이 만들어오는 국가들이 더 유리하게 좀 바뀐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중동에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석유가 왜 유독 그쪽에 많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지질학적 로또예요. 아까 그 운이 좋다. 과학드림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왜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지? 네. 왜 저기만 있지? 근데 그게 참, 그게 경제학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골디락스라는 말을 과학 쪽에서도 가끔 써요. 뭐냐면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왜 모여 있느냐? 뭐 로또. 지질학적 로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1위로 꼽아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석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런 국가들이 누렸던 그 로또의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다시 좀 뭐 균일하게 어떻게 될지 좀 또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끝으로 그러면 과학드림님의 1위까지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플라스틱 없는 일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연료, 두 번째는 플라스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연료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없는 일상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일단 배달 종말이고요. 네, 배달 음식 뭐 어디 도자기에 담아서 올까요? 담아올 데가 없어요. 네, 뭐 철통에 담아서 오면 오겠죠. 근데 너무 무거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음료도 간편하게 못 마시고, 그 다음에 주방 도구들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못 쓰고,
그다음에 이런 의자도 안 되겠죠? 이거 지금 플라스틱이던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뭘로 대체할 수 있냐면 나무로 나무? 대체할 텐데 네. 나무를 많이 베겠죠. 그러면 또 환경 또 파괴가 자멸의 심해지는 길로 또 다시 자멸의 길로 돌아가죠. 가겠죠. 아.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플라스틱 없는 일상이고 그 일상은 굉장히 불편할 거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꼽으신 이제 석유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석유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탑5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일상과 모든 것들이 다 석유 위에서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암울한 상상일 수는 있으나 석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체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만약에 과학으로 다시 이프랭크 16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